자, 오늘은 캐스퍼 일렉트릭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작년 9월 초에 출고를 했고요. 벌써 지금 오늘이 2월 2일인데 대략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주행거리가 12,000km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거리를 지금 운행을 했고요. 차량을 출고하고 그 주가 바로 이제 휴가여서 일주일 동안 1000km 가까이를 주행을 했었고, 그 뒤로도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어딜 갔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지난달에 다녀온 영덕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일출을 제대로 본 게 정말 처음이었고, 좋은 곳으로 많이 데려다 줄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인데요. 무려 3박 4일째 외박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죠? 나이는 7살이고요. 하도 집에 안 와서 어제는 방을 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차를 가장 많이 타보신 우리 배우자님? 네. 이 차는 어떤 차인가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네,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차라고 합니다. 운전하기 너무 편한? 이 차량을 타기 전에 이제 저희의 패밀리카는 2018년에 출시된 더 K9 3800cc 차량을 운행을 했었고요. 그 차량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있는 지역이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막연히 좀 상황이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좀 구매를 하게 된 차량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차? 첫 전기차죠. 저희는 매우 만족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 이제 베이글을 사러 갑니다. 네, 한산한 도로에 진입을 하면서 베이글을 사러 가는 길. 제가 일단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차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캐스퍼의 이제 전장을, 길이를 이제 조금 늘려서 출시한 캐스퍼의 전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차의 규격을 벗어났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차는 이제 소형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터리를 차체 하부에 장착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차체를 이제 길게 늘리게 된 경차의 규격을 벗어나게 됐는데, 막상 이제 내연기관을 장착한 캐스퍼와 비교를 하게 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전기로만 운행을 하는 차량인데 주행 능력은 사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추월을 하는데도 그렇고 운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사실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우려를 했고, 사실 한 번도 시승을 해보지 못하고 산 자동차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야기한 대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 라는 표현, 사실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 전에 이제 내연기관 차하고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출력이 높은 차가 운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추월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가속을 해서 나가야 되는 시점에는 충분한 출력이 있어야지 또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끼어들 때. 네, 맞습니다. 끼어들 때 아주 중요한 문제죠.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실생활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고 참 훌륭한 이동 수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차를 타면서 이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가득 충전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차량의 경우는 이제 충전량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90% 충전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90% 충전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름철에는 300km 이상 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4분의 3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그 집밥을 먹이고 있어요.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는 집밥, 회사밥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충전기를 물리게 되면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전에 운용했던 차량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의 유류비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제성은 정말 따라오기가 힘들다. 예전에는 10,000원에 100km를 탄다고 하면 연비가 참 좋은 차다. 보통 이제 다만 이제 발생되는 정비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차를 대략 2,4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실구매가는 2,400만 원 정도 됐었고, 보조금을 1,0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패스 룸밀러를 제외하고는 전부 옵션을 선택한 차량이고요. 사실 이제 하이패스 룸밀러 옵션이 이제 금액은 2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누군가의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을 할 때 풀 옵션입니다 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예를 들면 하이패스 뺀 풀 옵션입니다. 참 설명하는데 말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그 20만 원 때문에 하이패스를 선택을 할까 말까 좀 잠시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차량은 하이패스 룸밀러를 선택하면 하이패스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룸밀러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ECM 룸밀러 기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ECM 룸밀러 기능이 없다라고 해서 좀 제외를 하게 됐고. ECM 룸밀러가 뭐예요? 네, 이제 ECM 룸밀러는 뒤에 따라오는 차의 라이트가 그 룸밀러에 비춰졌을 때 그 룸밀러를 어둡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기능이 있는 차들만 타다가 그 기능이 없는 차를 이제 처음 샀는데, 사실 시내 주행에서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가끔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곳을 주행할 때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패스는 별도로 저기 모비스 제품을 따로 장착을 했고요. 대략 한 5만 원 정도. 사실 디자인상으로 보면 미간을 조금 해치긴 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굳이 그거를 20만 원을 주고 ECM이 없는 룸밀러를 또 장착을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이제 ECM이 장착되어 있는 룸밀러로 업그레이드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정말 차가 많이 없는 한적한 시골길로 진입을 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큰 상품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대에 이런 주행 성능과 이 정도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정말 많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장점, 아까 말씀드린 상품성, 지역에 따른 이제 보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금액대에서 실구매가로 기준했을 때는 이제 저희 지역 기준 봤을 때 2,400만 원이라고 하면 경쟁할 수 있는 차종이 아반떼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베뉴 이런 차량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던 베이글 가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잠시 촬영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글을 구입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또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또 같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 또 이 차를 운행하시는 다른 분이 느끼는 부분, 뭐 모두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너무 상품성이 괜찮아서 저는 매우 만족을 하고 타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이 차를 타기 전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차가 어떤 차라고 하셨죠? 골프요. 네, 원래는 이제 이 차를 타기 전에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차는 이제 골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차가 제일 만족스러우시죠? 지금의 현재 제 차예요. 네, 캐스퍼 일렉트릭을 아주 만족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차종을 경험을 해오면서 느낀 게, 물론 이제 작은 차들은 이제 그 주차를 한다거나 뭐 시내나 이런 부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항상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주행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전에 타던 차도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는 정말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구입을 했었었는데, 차를 한 대만 탈 수 있다고 하면 뭐 가장 많은 부분을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차를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는 매일 해야 되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매일 해야 되는 주차, 그리고 시내를 더 많이 탈 것인지 아니면 고속주행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작은 제 전기차 한 대하고 장거리를 정말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내연기관의 뭐 대형 차량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소망인데 옆에서 따가운 눈빛이 지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집에 차가 한 대만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차입니다. 이제 여유를 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차를 타기 전에는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잘 안 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의 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갔었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가능하면 뭐 도착하는 곳의 충전 환경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한 20% 정도 배터리가 남았을 때 30분 정도 고속도로에 이제 DC 콤보 급속 충전기를 물려놓게 되면 70% 정도까지는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는 사실 물려놓고 뭐 간단하게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면이나 우동을 한 그릇 먹고 오면 충분한 시간이고요. 덕분에 이제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를 만나서 휴게소도 못 가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을 한동안 못 먹었었죠. 하지만 이 차를 사게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 장거리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꼭 들려야 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운전을 하면 휴식이 필요하죠. 2시간을 운전하게 되면 1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이제 권장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가는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휴게소에서 소떡소떡을 먹죠. 저희 아들이 소떡소떡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뭐 물어오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조금 상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그 금액을 주고 구입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전운전하세요. 좋아요 이거 안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죠.